사실은 중국을 가장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라고. 예, 안녕하십니까, 세건남입니다. 예, 오늘은 또 중국인에게 듣는 중국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돈 많은 중국인 부자들이 반드시 하는 것. 뭐 물론 모든 100%는 아니겠죠. 근데 돈 많은 부자들은 이걸 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바로 원정 출산입니다.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중국인 친구도 제가 이제 전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비록 쫄딱망이지만은 과거에는 또 잘 나가는 공장 사장이었고, 뭐 지금도 집안은 굉장히 좀 잘 산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국적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 여권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뭐 물론 우리나라도 이렇게 원정 출산을 하나요? 우리나라도 원정 출산을 하나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옛날이야 우리나라도 이제 뭐 사업 인프라라든지 뭐 교육 시설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고몽 뭐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하거나 뭐 그리고 이제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다든지 그 교육 면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좀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뭐 미국 국적을 얻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말이죠. 하나의 이제 원정 출산에 사업이 돼 있으면 뭐 초와 호텔, 뭐 호텔 원정 출산 뭐 등등 이렇게 뭐 하나의 그 패키지로 해서 원정 출산을 상품화해서 이렇게 판매를 또 하더라고요. 그 원정 출산이 워낙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원정 출산 이 제 친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일단 금액이 말이죠. 거의 한 달에 한 2만 달러에서 한 3만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병원비가 거기 하루에 뭐 한 몇백만 원씩 한 1000달러, 2000달러씩 병원비가 나온대요. 그 모르겠어요. 병원들도 좀 좋은 병원에 갔나 봐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원정 출산 같은 걸 하고 싶어서 부자들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GDP 2위국이고 또 뭐 경제도 엄청나게 큰 나라고 그런데 사실은 정말 못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국내 그 이제 GDP가 세계 2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인당 국민 총소득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그 이제 중국인 그 개인 각각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요. 그 맨날 이제 중국하고 다투고 있는 이 대만하고도 비교를 해보면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대만보다도 낮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중국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야 중국 사람들 평균 임금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천차만별. 어떻게 이거를 가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 정말 잘 살고요. 못 사는 사람 정말 못 살고요. 땅부터 어마어마하죠. 거기에서 이 평균 임금을 매긴다는 게 참 도시마다도 거의 뭐 그 경제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중국 같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달러가 안 됩니다. 이렇듯 이제 중국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중국 하면 최고 경제 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다지 중국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면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왜 원정 출산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돈 많은 부자들이 왜 중국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항상 중국 사람들은 그 중화 사상 있잖아요. 와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중국으로 원정 출산을 그것도 그 나라에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원정 출산을 가는 것일까요? 아무리 부자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중국 정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뭐 눈에 찍히면은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 돈이 뭐 아무리 많아도 중국 정부에 자기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의 눈에 나면은 그냥 다 박살난다고 합니다. 이 중국 사회가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법이라는 게 좀 안 통한다고 봐야 될까요? 중국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중국 사람들이 왜 해외에 나가서 돈을
많이 쓰고 좀 법에 어긋나도 돈으로 이렇게 로비를 하려고 하는가. 중국 사람들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 사회에도 단순히 중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 인식 자체가 이 법보다는 권력, 법보다는 돈,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몰라요. 모든 중국인이 안 그러겠죠. 주변에 아시는 중국인이 있으면은 또 한번 물어보시고 또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이렇게 날고 기어도 자기보다 좀만 더 높은 권력이 와서 눈에 딱 찍히면은 그냥 박살난다고 합니다. 따로 뭔가 이게 우리나라처럼 그 법치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 정치 권력, 이제 하나의 그 사람의 개개인의 권력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거나 할까요? 예, 좀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사회라고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매번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중국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들이 이러한 경향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고요. 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치 권력이랑도 좀 가까워지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중국 정부의 눈에 어긋나거나 자기보다 좀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눈에 보이는 짓을 할 경우에는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원정 출산해서 미국 쪽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돈은 많겠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거기는 철저한 자본주의잖아요.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서 또 이런 사회에 또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 단순히 사업가, 돈 많은 사업가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 관직자들도, 고위 관료들도 다 자기 아내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든지, 공직자들의 자녀들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중 국적이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위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다 눈감아 준다고 하네요. 특히나 사실 이제 정부 이런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에 더욱더 이러한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겠죠. 실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치인이 여권을 2개, 3개, 4개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정치인의 자녀들이나 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고 합니다. 예, 왕치산의 아내도 미국 국적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미국에 집이,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듣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원계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이런 정치적인 그런 얘기를 폭로하고 있대요. 어쨌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점인파고, 지금 이제 시진핑이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진핑 장기와 자기 1인 권력을 강화시키면서 자기 권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권력 다툼에서 시진핑 세력이 아닌 정점인 세력이었던 사람들은 많이 좀 떨어져 나가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공원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지금 가 있어서 열심히 지금 그 시진핑을 털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를 털고 있고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미국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그리고 독일, 영국, 싱가폴, 홍콩도 좀 있다고 하고요. 보통 이제 이런 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다양한 나라의 국적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좀 간다고 하네요. 예, 일본도 간다고 하고, 예. 한국은 어떤 얘기 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 좀 센 국가를 가는 이유가, 물론 이제 그 국가가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정치적 망명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사드 문제만 봤을 때도 그렇듯이 사실 굉장히 부담돼요. 정치 망명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본국이 중국에서 소환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그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보내줘 다시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참 그걸 이제 거절하기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도 피해가 크죠.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보내달라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중국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관련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정치 망명 갔을 때도 중국 정부의 뭐 보복이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제가 앞서 말한 좀 큰 국가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오늘은 또 이렇게 원정 출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원정 출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중국 그 사회를 좀 엿볼 수도 있었고요. 또 중국의 그런 권력 투쟁이 지금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도 좀 이제 알 수 있었고요. 뭐 지금 엄청나게 심한 게 아니라 뭐 옛날부터 그 중국의 그런 권력 투쟁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했죠. 뭐 어느 정치 바닥이나 이렇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나라가 커서 그런지 땅덩이가 넓어서 그런지 더욱더 다이나믹하고 아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고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얘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런 내용은 다 이제 중국인 현지 친구한테 듣는 거고요. 중국인 현지 친구가 평소에 이제 이런 정치, 사회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렇게 이런 분야에 좀 잘 알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좀 재밌습니다. 예, 와, 중국이 참 신기한 나라구나, 참 재밌는 나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중국인이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정말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중국 정부를 좀 비아냥거리는 얘기인데, 국민들에게는 중국이, 야, 중국이 세계 최고다. 중국인만큼 중국이 어마어마한 나라다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중국을 가장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라고. 참 기억이 남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돈 많으면은 어디 나라만큼 부럽지 않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죠. 예, 어쨌든 지금까지 세건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If you want to see more video about me, please subscribe now.